자, 날씨가 겨울입니다. 쌀쌀하죠. 우리 한번 우리의 열정을 모아서 소리 한번 쳐봅시다. 저는요, 오늘 이 광화문 광장에 한 100만 명쯤 모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 70만 명이 왔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한 명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70만 명이 여기 모였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70만 명의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자, 문재인 하면은 퇴진하라! 이걸 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청와대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가 100만 명의 목소리가 되도록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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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기분 나쁜 소리 좀 해야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의 피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을 광화문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잘못 뽑으면 2년 만에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분노합니다. 매우 분노합니다. 오늘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TV 나오면은 열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 오른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저는 증오합니다, 여러분. 참 요즘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정권,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이것이 나라냐라고 젊은 애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헬조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 이것도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만든 이것도 나라냐?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헬조선이란 말이 쑥 사라졌어요. 젊은이들 삶은 훨씬 더 팍팍해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정권 들어와서 여러분 헬조선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SNS 공간을 장악해 왔습니다. 그들이 선전선동에 매우 능합니다. 그들이 프레임을 짰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 들어와서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헬조선이 싹 사라졌어요. 거기에는요, 제가 과거 KBS 기자했을 때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북한에서요, 만주에 세냥, 베이징, 텐진,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 SNS 해커 부대를 보냅니다. 이들이 밤에 우리 집 PC방 있죠? PC방 가가지고 인터넷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게임 하는 데 들어와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댓글을 씁니다. 그들이 현 정권을 위해서 유리한 댓글을 많이 씁니다. 제가 방송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자, 선거 분명히 됐다. 러시아가 힐러리 후보를 제끼고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SNS 자급질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크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북한이 한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그 욕망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북한입니다. 김정은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과도하게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권, 이 여당은 누구의 지원을 받는 정권입니까? 누구의 지원을 받는 정당입니까,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현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북한의 지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숫자를 모르신가? 아니, 대한민국 경제 다 안 좋습니다. 거리 나가면요, 임대 간판들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배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대한민국 경제 매우 좋다. 청년 실업률도 줄어들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숫자를 잘못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글을 못 읽습니다. A라고 써도 B라고 읽는다. 경제가 나빠져도, 경제가 안 좋아져도 문재인 대통령 눈에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있는 이건 뭡니까? 침해입니까? 난독증입니까? 아니면 무식한 겁니까, 여러분? 저는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에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 경제 이 정권 들어와서 얼마나 안 좋아졌습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국 경제 불평등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말 들으면은 여러분들 그런 수치가 맞아야지만 경제 불평등 전 세계 154개 국가 가운데서 경제 불평등이 덜한 국가, 그런 대로 괜찮은 국가 28개 국가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 수준은 프랑스, 일본 선진국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이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한 국가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 정권 들어와서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선 노동하는 분들 생활 수준이 훨씬 나빠졌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무식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60년대 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독일로 갔습니다. 가난한 고국에 있는 형제 자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고국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린 처녀들이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독일 간호사들이 안 하는 독일 사람들 시신 닦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안 하는 험한 짓 다 했습니다. 험한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고국에 보냈습니다. 독일의 광부들 7천여 명 갔습니다. 1000m, 2000m 넘는 40도가 넘는 그 깊은 땅속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석탄 분진 마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고국에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96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왜 독일을 갔느냐? 돈 꾸러 갔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돈 안 꾸었습니다. 혹시나 독일은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같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하면 교포들하고 만남 시간이 있습니다. 광부들, 간호사들이 왔습니다. 정말 힘든 얼굴에 광부들, 간호사들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들을 보고 연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국가가 못나서, 고국이 못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못나서 여러분들이 이 양반에 대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70년대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갔다 오신 분 계실 쯤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연수를 마치고 오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우디 가서 40도가 넘는 50도 가까운 그 열사의 땅에서 밤에 햇불 켜고 일을 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고국에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그들의 열과 땀으로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만드는 나라에, 이렇게 된 나라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은 인간들이 숟가락 하나 얹어보면서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우리의 역사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저 청와대에 앉은 바로 저들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폄하하는 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가 120여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그리고 근대화를 이룬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그들 가운데서 중동에 있는 몇 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도시국가 몇 개밖에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잘 삽니다. 가장 나라다운 나라가 이루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해냈습니다. 이 위대한 국가를 바로 우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국가 운영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인류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들, 정부 여당에 앉아 있는 분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닙니다. 인류가 아니에요. 저는 전형적인 586 세대입니다.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하고 세대가 같기 때문에 많이 만납니다. 그들의 수준을 압니다. 제가 지난 그들 핵심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말이야, 정권 잡아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우리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기억나요. 귀하 동네에 가면은 삼류도 안 돼. 삼류도 안 된 인간들이 지금 저기 하고 있으니까 나도 깝깝해 죽겠어. 이게 현실입니다. 그들 입으로 한 소리입니다. 제가 과감히 이건 진실입니다. 삼류도 안 되는 사리 오류 된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망조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저들에게 더 이상 국가를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만든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저 독립운동 당시 30년대 40년대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의 선열들이, 우리의 열사들이 40도가 넘는, 영하 40도가 넘는 만중을 파면서 추위에 떨면서 고국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면서 고국을 외치면서 일본군의 총알에 맞아 숨져갔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그들이 원했던 나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25 때 저 삼각고지에서, 철원에서, 화천에서 고지 지키면서 죽었던 17, 18 소년병들이 어머니를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나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해방을 놓는 자 누굽니까,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60년에 대한민국 1인당 GDP 87달러였습니다. 그때 필리핀 220달러였습니다. 북한 300달러가 넘었습니다. 지금 필리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뤄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나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위대한 나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나라,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분. 저들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저들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역대의 대통령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가야만이 밝은 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이 정상입니다. 이 대통령 미래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과거만 이야기하는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적폐 가지고 국가 미래 열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정치 지도자는, 정치인은 세 가지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막스 웨버가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인에게는 열정, 균형감각,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 열정 좋습니다. 있다고 칩시다. 균형감각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균형감각입니까? 그리고 책임감이 있습니까? 책임감이라는 눈을 씻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좋습니다. 취지 좋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최저임금, 취지 좋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정치는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혀 책임지지 않는 정권, 이런 정권은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열정 좋습니다. 열정이 있다고 칩시다. 운동권 출신의 열정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그 열정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비생산적인 흥분 상태. 막스 웨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쓸데고 없는 열정은 비생산적인 흥분 상태라고. 저들의 비생산적인 흥분 상태, 우리의 진정된 열정으로 싹 밀어갑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야 됩니다. 독립운동 하던 우리의 열사들이, 백마고지에서 숨져가던 그 소년 학도병들이 꿈꿔왔던 그 나라 우리가 열어가야 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저 정권 싹 쓸어버리고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선진국 한번,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한번 만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권 들고 해외를 갔을 때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어느 공항 직원이, 해외에 있는 공항 직원이 여러분들의 여권을 보면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야 너 참 좋은 나라에서 왔다, 정말 존경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런 나라 한번 우리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저는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하죠?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는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는요, 심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그 막중한 선거입니다. 우리가 힘을 똘똘 뭉쳐서 저 좌파들을 싹 쓸어버리고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저도 지금 야권 중도보수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 몸을 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 통합에 반대하는 자 반국가 범죄자입니다. 반국가 범죄자입니다. 이건 역사의 범죄자 될 겁니다. 반드시 통합 이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밀어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애국 시민의 힘으로 통합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좌파들 싹 쓸어버립시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우한표렴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오셨습니다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똘똘 뭉치면 대한민국 우리가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미래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미래를 향하여 같이 나가봅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이 돼서 선거 국면 이끌어 가야 됩니다. 제가 믿어도 되겠죠? 우리의 힘 믿어도 되겠죠? 우리의 열정 믿어도 되겠죠? 우리의 결기 믿어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좌파 밀어낼 수 있다는 거 믿어도 되겠죠, 여러분? 자, 싹 쓸어버립시다. 정국의 앞날에 방해가 되는 자들 싹 쓸어버립시다. 우리의 미래에 방해가 되는 자들 싹 쓸어버립시다. 그리고 희망찬 조국, 정말 자랑스러운 조국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합쳐 한번 만들어 나가십시다. 여러분들 힘 결길 믿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